빈칸이 깡패 킬러다. 2022년 뉴 버전 독해 3법칙으로 빈칸 박살내기 대프로젝트입니다. 독해 3법칙이란 바로 요지 코드와 논리 코드와 바로 패러프레이징 기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평가원 출제 코드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30초 안에 속독속해를 활용을 해서 빈칸 추론 해결하기. 요지 코드란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문장이나 표현을 의미하는데요. 요지 코드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빈칸 추론, 주제, 요지, 제목, 주장, 함의 추론, 문단 요약, 글의 일관성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의 논리적 전개 방식을 나타내는 논리 코드를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시게 되면은 킬러 문제이죠. 빈칸 추론과 순수한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빈칸 추론은 패러프레이징이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입니다. 나도 A 모럴수 B 구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마찬가지다가 되겠죠. 이때 only 대신에 just 또는 merely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구문이 나왔을 때는 필자의 무게중심은 B에 있다. B에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논리 코드는 당연히 대등순적 부연첨가가 되겠죠. 부연첨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죠. 여러분들 주어 동사 다음에 이렇게 방위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방위 플러스 명사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바로 방법 수단의 바위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방법 수단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논리 코드로 말하면 원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나온 건 뭐가 돼요? 당연히 결과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 방위 플러스 명사가 방법 수단, 원인이 되고 이 주어 동사는 당연히 뭐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 세 번째입니다. 이 while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뭐는 반면이죠. 이 경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뭐요? 대조, 역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 네 번째죠. 실제로 사실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인디드의 독해 활용 기법이에요. 인디드는 방금 한 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또는 뭐 할 때 강조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문장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 그럼 굳이 이 부분은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논리 코드는 부연 설명, 부연 강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 however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문장에. 반전의 연계로 however가 나옵니다. 뭐라고 쭉쭉쭉 얘기하다가 그러나 하고 마지막에 however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뭐요? 유지코드가 되겠죠, 유지코드가. 필자의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뭐뭐뭐 얘기하다가 마지막 문장에 그러나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 논리 코드는 대조, 역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빈칸 문제는요, 2021년도에 시행되었던 대수능 32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2번 문제를. 전개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개 방식을. 여러분들 이게 by가 나왔죠? not only A, but B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by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단 방법이라고 그랬죠? 수단 방법.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두 가지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은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도 역시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 while 나와 있네요. 대조 역접이라고 그랬죠? indeed가 나왔습니다.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강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에 however가 나왔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뭔가를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세요.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by, 방법 수단을 의미하는 전치사 by가 나오고 있네요. While, 반면에 대조 역접이라고 그랬죠.
indeed는 무엇이다? 앞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강조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however가 나왔죠. however. 그럼 마지막 문장에 있는 however 뒤는 거의 대부분이 뭐다? 유제쿠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선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빈칸 문장부터 한번 정독을 해보겠습니다. 뉴스라는 것은 특히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형태의 뉴스의 구성은 be constituted 그러면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어떻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만드는 방법은 뭐뭐 A일 뿐만 아니라 뭐야? B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그랬죠.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은 필자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 B에 있다. B 부분을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뉴스를 만드는 방식은,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은 첫 번째는 뭐였어요? 토픽이나 스토리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어떤 주제를, 어떤 이슈를 선택을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브랭크, 이걸 이제 브랭크라고 합니다. 이 빈칸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뒷문장에 프리젠테이셔널 스타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빈칸과 관련된 표현이 뒤에 부연 설명이 돼야 정상적인 문장이 되는 겁니다. 프리젠테이셔널 스타일이라는 게 뭐예요? 표현 방식, 발표 방식이 되겠죠.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게 발표하고 정보를 준다라는 개념이죠.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런 표현 방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TV에 방영되는 뉴스를 만드는 방식에는 뉴스의 구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토픽과 스토리를 선택하는 것. 또 하나는 뭐다? 이러이러한 방식. 첫 번째 문장 정독을 하겠습니다. not only but also B 이런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다? B라고 그랬죠. 뉴스는 뉴스인데 특히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형식의 뉴스의 구성 방식은 하나는 뭐다? 토픽과 스토리를 선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러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뒷문장에 이제 프리젠테이셔널 스타일이 나와 있죠. 그럼 이 빈칸 부분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에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전달하는 방식, 표현 방식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프리젠테이셔널 스타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된 표현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verbal, 언어적이며 시각적인 idioms, 표현 방식이 나와 있죠. 그리고 뭐요? address, 전달하는 방식이 나와 있어요. 정답은 바로 5번을 이때 찍을 수가 있는데 저 마지막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돼,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마지막 문장을 반드시 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문장을.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장에 주제문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갈색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제문이라고 본다면 바로 뒤에 전개될 내용은 뭡니까? 주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쭉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뭐를 내겠어요? 논리적인 문장이라면 결론을 내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슬쩍 보고 한번 검증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마지막 문장을 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소를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이해를. 이게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함으로써? 바로 구조적인 맥락이네요. 뉴스의 구조적인 맥락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이게 전달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표현 방식, 전달 방식을 의미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5번을 확신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빈칸 문제 해결하는 훈련을 꾸준하게 하면 이런 경우에는 아주 30초 안에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면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휘력이. 보세요 한번.
어떤 어휘력이 있어야 되느냐? 프레젠테이셔널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표현 방식, 전달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디옴이라는 단어가 표현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드 오브 어드레스라는 표현이 전달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의 의미를 잘 몰랐다.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수거법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수거법으로. 이런 얘기는 없었지, 위에. 이런 얘기는 없었지. 이런 얘기는 위에 없었지. 이런 얘기도 없었지. 해가지고서 아닌 것들을 다 수거를 한 다음에 정답을 찍어도 거의 99%는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분차분하게 해석을 해가면서 전체 문장을 이해를 하고 정답을 다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뉴스의 표현 방식은 텐션, 긴장을 겪어왔다는 얘기예요. 긴장. 뭐뭐와 뭐뭐 사이의 긴장이냐? 정보 교육적인 목적이냐? 뉴스를 표현하는 방식을 정보 교육적인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need, 필요는 필요인데 engage라는 게 뭐야? 관심을 끌다라는 얘기예요. attract이라는 단어랑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흥미롭게 끌 필요성. 흥미 유발 목적으로 흥미를 줄 수 있는 목적. 흥미 유발 목적으로 표현 방식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 사이에는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정보 교육적인 목적에 비중을 줄 것이냐, 아니면 흥미 유발 목적에 비중을 줄 것이냐. 여기에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 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사 프로그램과 while이 나왔으니까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뒷문장의 주어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닌 이게 대중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 논리관계가 뭐다? 대조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은 종종 뭐하다? 진지하다라고 그랬죠? 뭐가? 어조가 진지합니다. 그리고 균형의 규칙을 잘 지켜나가는 반면에 대중 프로그램은 좀 더 친근하고 좀 더 가벼운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표현 방식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임팩트, 특정 뉴스가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고려하도록 권유를 받는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특정 뉴스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우리는 권유를 받는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실제로. 여기 인디드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앞문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강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부연 설명, 강조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 때는.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대 뉴스의 구성은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의존합니까? 이것들의 사용을 좀 더 증가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더 빠른 편집 속도와 좀 더 화려한 표현 방식이죠. 좀 더 신속한 편집 속도와 화려한 표현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의존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뭐뭐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까? 로고도 사용하고요. 사운드 바이트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신속한 시각적인 편집 화면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뉴스를 읽어주는 사람의 스타 퀄리티, 스타성까지도 이용을 한다라고 그랬죠. 대중적인 구성 방식은 이해를 증가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럼 대중적인 구성 방식은 어떤 방식을 활용을 하느냐?
청중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중입니까? 어떤 청중이냐면 견디기를, 참기를 꺼려하는, 견디기를 싫어하는 청중들이래요. 뭐를 견디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좀 더 긴 언어적인 지향성, 장황한 언어를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좀 더 말을 많이 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의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더 낡은 뉴스의 구성 방식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성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구성 방식에서는 장황한 언어를 지향하는 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뉴스 폼에 대해서 구성 방식에서는 뭐를 사용을 한다? 장황한 언어를 많이 더 길게 사용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견디기를 싫어하는 청중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이해를 높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 당연히 야가 뭐가 돼요?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요, 이때 내기는 뭐를 받은 말이에요? popular format를 받는 말이에요. 대중적인 구성 방식을 받는 말입니다. 대중적인 구성 방식은 틀림없이 감소를 시킬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뭐를? 이해력을. 어떻게 함으로써 그 뉴스의 구조적인 맥락을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력을 떨어뜨리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해되셨죠? 그럼 선지 분석하고 정답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보세요. 1번은 뭐냐면 전통적인 표현 기법, 전통적인 표현 양식과의 조합, 이런 얘기는 없었죠. 두 번째입니다. 최근의 이슈를 좀 더 신속하고 완전하게 취재 보도하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 없었죠. 세 번째 보시면은요, 프로듀서들이 좋아하는 교육적인 매체 내용이죠. 매체 내용. 이런 얘기도 없었죠. 교육에 관련 얘기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어디어디에 전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어디에 몰두를 한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뉴스의 기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뉴스의 기준에 몰입을 한다. 전용을 한다. 이런 얘기 없었죠.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요, 뭐요? 언어적이며 시각적인 표현 양식, 그 다음에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이 TV에서 전달되는, TV에서 방송되는 뉴스의 구성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패러프레이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의 전달 방식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윗문장에서. verbal and visual idioms and modes of utterance,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프리젠테이션 스타일이 바로 뉴스의 전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시사 프로그램은 정보 교육적인 목적으로 어조가 보다 진지하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뉴스의 구조적인 맥락을 제공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만이 시청자들의 이해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인 프로그램은 좀 더 흥미 위주라고 그랬죠. 흥미 위주며 그 어조가 뭐예요? 좀 친근하고 그리고 가벼운 표현 방식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뉴스의 구조적인 맥락을 제공하지 잘 못한다라고 그랬죠. 시청자들의 이해력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바로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칸 추론은 패러프레이징이다.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지인 공유, 알림 설정 꾹.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존버하시기 바랍니다. 빈칸 추론 문제를 맞춰야지만이 완벽한 1등급을 여러분들은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빈칸 추론은요, 무조건 유즈코드와 논리코드와 패러프레이징 기법만 활용을 하시면 완벽하게 다 맞춰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캐가 잘 안 되는 경우라도 답은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